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다크호스, 배신과 영광의 역사를 동시에 가진 도시, 테베입니다. 고대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두 도시국가가 있죠. 바로 민주주의와 철학의 도시 아테네, 그리고 강력한 전사들의 도시 스파르타. 그런데 테베는 말이죠.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배신의 아이콘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최강의 전사 집단을 탄생시키며 그리스의 왕자를 차지하기도 했던 파란만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스 역사상 유일하게 스파르타를 이긴 도시국가가 바로 테베죠. 오이디푸스의 저주받은 도시. 여러분, 테베 하면 떠오르는 신화가 있죠. 바로 오이디푸스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테베의 비극은 오이디푸스 이전부터 시작된 저주였어요. 테베를 처음 세운 사람은 카드모스입니다. 그는 페니키아 출신으로 누나 유로파를 찾아 떠났다가 신탁을 받고 새로운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를 세우려면 물이 필요했죠. 카드모스는 샘을 찾다가 아레스의 신성한 용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의 동물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습니다. 카드모스는 용의 이빨을 땅에 뿌렸고, 거기서 튀어나온 전사들이 서로 싸우다가 5명만 살아남아 테베의 귀족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레스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고 카드모스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끔찍한 저주가 내려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카드모스의 후손인 라이오스가 테베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라이오스는 또 하나의 죄를 짓습니다. 그는 왕자 크리시포스를 납치하고 사랑에 빠졌죠. 이 때문에 신탁을 받습니다. 너의 아들은 장차 너를 죽일 것이다. 라이오스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발목을 묶고 산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 아기는 살아남았고, 바로 그가 오이디푸스였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 왕가에서 자라지만 어느 날 자신이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신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충격을 받은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코린토스 왕의 아들인 줄 알고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명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가던 중 그는 한 늙은 남자와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고 결국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그의 친아버지 라이오스 왕이었어요. 그 사실을 모른 채 테베로 간 오이디푸스는 당시 테베를 괴롭히던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테베의 왕이 되어 왕비와 결혼하는데, 그 왕비가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겁니다. 결국 이 끔찍한 진실이 밝혀지자 왕비는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절망하며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되어 떠돕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두 아들은 왕위를 두고 싸우다가 서로를 죽이며 테베는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테베는 신화 속에서도 불행한 도시였고, 이후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는 배신과 전쟁을 겪게 됩니다. 페르시아 전쟁의 테베. 여러분, 고대 그리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쟁이 있죠. 바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힘을 합쳐 강대국 페르시아에 맞섰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테베. 도대체 테베는 왜 이런 오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당시 그리스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과 맞서야 했습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하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우리가 힘을 합쳐 싸우자 하며 연합군을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테베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페르시아 편에 설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같은 그리스 도시국가들끼리 단결해야 하는데 테베는 오히려 페르시아를 도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베는 전통적으로 아테네와 사이가 매우 나빴어요. 아테네가 점점 강해지면서 테베 입지가 흔들렸고, 이 기회에 아테네를 견제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테베는 페르시아 편에 서서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페르시아의 패배.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자 테베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특히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테베는 끝까지 페르시아 편에서 싸웠고, 전쟁이 끝난 후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테베를 엄청나게 미워하게 됩니다. 심지어 전쟁이 끝난 뒤 스파르타가 테베의 지도자들을 처형할 정도로 강하게 응징했어요.
테베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죠.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더욱 강해졌고 테베는 그리스 세계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찍힌 배신자의 낙인은 테베가 이후에도 계속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테베가 배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테베는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펼쳐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테베는 또 한 번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테베는 이번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테베. 배신의 아이콘 테베. 앞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테베는 그리스 연합을 배신하고 페르시아 편을 들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완전히 왕따가 되었죠. 그런데 테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또다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누구의 편에 섰을까요? 당시 그리스는 해상 강국 아테네, 그리고 지상 최강자 스파르타,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강대국이 그리스를 양분하며 대립하던 중 드디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졌습니다. 테베는 과연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스파르타 편에 설레. 저번 전쟁에서는 페르시아 편을 들었고 이번에는 또 스파르타 편을 든다고요? 도대체 테베는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베는 아테네를 너무 싫어했어요. 테베는 전통적으로 보이오티아 지방의 맹주였는데 아테네가 점점 강해지면서 보이오티아 지역을 간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우리 지역인데 왜 아테네가 간섭하는 거야? 하면서 테베는 자연스럽게 아테네의 적인 스파르타 편에 서게 된 것이죠. 전쟁이 시작되자 테베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가입하여 아테네와 맞섰습니다. 특히 전쟁의 첫날, 테베는 아테네와 가까운 도시 플라타이아를 습격하며 전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후 테베는 스파르타와 협력하여 아테네와 전투를 벌이며 점점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27년간 이어진 전쟁 끝에 기원전 404년 스파르타 승리, 아테네 패배. 이제 스파르타랑 손잡고 우리 테베도 떵떵거리면서 살아볼까?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스파르타가 전쟁에서 승리한 뒤 테베를 동맹국이 아니라 하나의 속국처럼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테베는 이게 아닌데? 하며 점점 불만을 가지게 되고 결국 스파르타와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테베는 스파르타를 그냥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죠. 테베는 스파르타를 무너뜨릴 엄청난 반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제 테베가 스파르타를 박살내는 이야기. 레욱트라 전투. 바로 테베 역사상 가장 찬란한 순간. 그리스를 호령하며 스파르타를 무너뜨린 전투, 레욱트라 전투. 앞서 테베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 편을 들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스파르타가 테베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도 같이 싸웠는데 왜 너네만 잘 먹고 잘 살아? 결국 테베는 스파르타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371년 테베와 스파르타가 레욱트라 평원에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테베야, 감히 우리에게 반항해? 덤벼봐. 스파르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죠. 왜냐? 그때까지 스파르타는 그리스 최강의 군대였거든요. 그런데 테베에게는 전설적인 명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파미논다스. 이 사람 그냥 장군이 아닙니다. 고대 전쟁의 혁명가. 이제 스파르타를 무너뜨릴 새로운 전술을 보여주지. 에파미논다스는 기존의 전투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 사선 대형 전술. 기존의 그리스 군대는 양쪽이 균등하게 배치된 직선 대형을 썼습니다. 하지만 에파미논다스는 왼쪽 측면을 두껍게 배치하고 오른쪽은 약하게 만듭니다. 스파르타 왕 클레온브로토스, 내가 가장 강한 부대를 앞세우겠지? 우리는 너의 강한 부대가 아니라 너의 약한 측면을 먼저 박살내겠다. 그리고 테베에는 전설적인 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성부대. 이 부대는 150쌍의 동성애 커플, 전사들로 구성된 특수부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 우리가 물러서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이런 결속력 덕분에 신전 때는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테베군은 스파르타의 약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격.
스파르타군은 당황했고 그 사이 스파르타 왕 클레옴브로토스는 전사하였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사기가 무너졌고 결국 테베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그리스 역사상 최초로 스파르타가 정면 전투에서 완패한 순간, 스파르타 패권의 종말, 테베의 전성기 시작. 레옥트라 전투 이후 테베는 스파르타를 밀어내고 그리스 최강의 도시국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야,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의 주인이다. 하지만 이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테베는 곧 더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테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분노. 레옥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를 박살내고 그리스 최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테베. 이제 테베는 더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인물, 알렉산더 대왕. 테베가 그리스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북쪽에서 마케도니아 왕국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필리포스 2세가 왕이 되면서 마케도니아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리스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테베는 아테네와 함께 싸웠지만 결과는 마케도니아의 압승. 이 전투에서 알렉산더가 이끄는 마케도니아 기병대가 테베의 전설적인 부대, 신성부대를 완전히 섬멸해버립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전투 이후 테베는 마케도니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기원전 336년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3세가 즉위합니다. 테베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기회다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마케도니아 왕이 죽었으니 이제 독립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때까지 알렉산더를 얕봤던 테베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즉위하자마자 단 2주 만에 군대를 모아 그리스로 내려와 테베를 포위합니다. 이 배신자들, 내 손으로 직접 끝장내겠다. 테베는 최후의 저항을 시도했지만 마케도니아 군대의 강력한 공성 공격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테베를 완전히 파괴하라. 마케도니아 군대는 테베 시민을 학살하고 도시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3만 명 이상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제 너희 같은 반란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테베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배신과 영광을 오간 도시. 테베는 한때 그리스 최강이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분노로 인해 역사 속에서 사라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대제국이 시작되게 되죠.